청동기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체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권력이 확대되고 하면서 청동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고 입수하는 청동의 양 자체도 매우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보시는 이 동검들 한국식 동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비파인 동검의 다음 단계인데요. 비파인 동검은 날 모양이 검날의 모양이 이렇게 비파처럼 중국과 비파처럼 닮았다고 해서 비파인 동검입니다만 한국식 동검 단계가 되면 양날의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일직선으로 변화해서 좀 더 사람을 잘 죽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죠. 실제 아까 보셨던 비파인 동검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직접 사람을 살상하거나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들고 전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한국식 동검 단계가 되면 전투에 적합한 동검이라든지 이런 꺽장은 이제 뭐 중국에서는 마차전을 할 때 적의 목을 자르는데 많이 썼고요. 말을 공격하는데 많이 썼던 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청동 꺽장은 중국 꺽장하고 좀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 특유의 꺽장에서 한국식 꺽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기 단계의 두껍장은 비파형 동검처럼 날이 비파 모양이었지만 2단계 되면 청동창이 이렇게 역시 날이 일직선으로 변합니다. 무기로 쓸 만큼 충분한 많은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2단계는 비로소 청동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늬가 많기 때문에 단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유경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글로는 무늬가 되게 거칠다고 해요.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고요. 가장 한국적인 청동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의 무늬가 매우 다양하죠. 이 화순 대공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거울입니다. 거울에 무늬를 새기는 기술이 매우 발달을 해서 논산에서 수토되었다고 하는 이 잔무늬 거울은 안에 있는 선의 개수를 합쳐서 1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심은 보이시죠? 보통 8개를 배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요. 이게 청주 지역에서 나온 우리 지역 대표 문화재입니다. 물론 화순 대공리 거울에도 보시면 이렇게 동시문이 8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이 청동 의기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의식을 할 때 쓰는 청동기인데요. 여기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경문 청동기라고 더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전시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이죠. 밭이 이렇게 있고 이 밭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밭을 갈 때 쓰는 도구가 따비라고 하는 날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쌍날 따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따비는 가장 한국적인 목재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따비에 날을 끼워서 쇠날 같은 거 끼워서 조선시대까지도 사용하던 이런 흔적이 나오고요. 흔히 말하면 뭐 쟁기의 좀 옛날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머리에 긴 깃털 장식을 하고 있죠. 이 깃털 장식은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한자로 뭐 조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화고문 같은 것도 보시면 깃털 장식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남자이고 이렇게 옷을 벗고 가는 모습입니다. 옷을 벗고 가는 이유는 예전의 관점에서 돼지는 여성으로 상징되고 이 여성으로 상징되는 돼지에 이 씨를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남성성을 더 강화해야지 또 곡식이 많이 열릴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함경도 지방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뭔가 곡식을 담고 있는 모습. 고대 유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솥대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솥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어서 새가 마을을 지켜주는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요. 뭐 결정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에서 이찬원이 진또배기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진또배기가 솥대의 그 강원도 사투리라고 해요. 찬또배기 다들 아시죠? 개막식까지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아쉽게도 부르는 사태. 이런 이 솥대에 있는 새의 모습, 당시의 청동기 시대의 농경사회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런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 입구를 지키는 이런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안에서 농사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은 청동기 시대 당시의 그 농업으로 기반으로 한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기부터 농업 생산이 점점 발달해서 이런 모습을 가진 청동의기, 농경문 청동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청동기가 등장하는 것도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우리가 흔히 하는 삼한,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진 삼한이 직전 단계이거든요. 이런 농업 생산력을 통해서 많은 인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권력이 좀 더 성장하고 분고화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동 방울은 가장 한국적인 청동기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방울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8주령이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양쪽에 2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장대 끝에 다는 이런 방울도 있는데, 이런 방울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가장 한국적인 청동 방울인데요. 청동기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만드는 방울들. TV 같은 데 보면 이게 불타는 장면 보면 무당들이 이렇게 들고 하는 그 장면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비전 한 2세기 정도, 2세기 전후의 물건입니다만, 그때에 이미 형성되었던 문화가 현재 위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큐레이터와 대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관람객들 찾아뵙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박물관 관람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간 되시면 오셔서 오늘 아직 많은 부분 못 보여드렸습니다. 보시고 오늘 청동기 문화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시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